나는 조금 귀차니즘이다. 이분. 어쩔 거야. 우둥. 에센스 난다요. 게이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니입니다. 벌써 이렇게 7월의 중순 그리고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모 영상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여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여름에 피부 관리를 하면 첫 번째로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름? 여름 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선케어. 선케어예요. 여름철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선케어 관리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선케어 제품 중에서 선크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전보다. 사실 여름에는 빡 잡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사실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바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선크림도 정말 안 바르고 다니고 정말 진짜 정말 막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그때부터 저도 꼭 꼼꼼히 바르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우둥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이런 선크림 제품들인데요. 어떤 제품은 또 백탁 현상이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혹은 그 위에 또 화장을 하다 보면 화장이 밀린다거나 오히려 또 각질이 좀 더 뜬다거나 저는 사실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애용하는 선크림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니스프리의 퍼펙트 UV 프로텍션 크림이에요.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실 선케어는 사계절 내내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바를 거나 아니면 겨울이나 이럴 때 바를 거랑 여름에 바른 거랑 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요즘 같은 이렇게 더운 날씨, 여름인 날씨에는 저는 웬만해서 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거 50 정도는 되는 걸 꼭 쓰고 있어요. 남동생이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어떤 거 쓰면 금방 뒤집어지는데 한창 막 쓰고 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바를 땐 또 되게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 또 마무리가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요. 하얘지는 건 사실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동생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선크림에 제가 예전에도 겟레디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크림을 하얘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 제품은 또 은근히 지속력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다 써가지고 버렸나봐요. 촬영을 했어야 하는데 버렸나봐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라인인데 사실 얘는 안 써요. 얘는 안 쓰고 걔를 쓰는데 파파르서피의 자외선 숨바꼭질 선크림이에요. 걔랑 이니스프리 얘랑 좀 되게 제품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 이니스프리의 퍼펙트 UV 선크림이랑 또 그 파파르서피의 자외선 숨바꼭질 선크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둘 다 하얘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끈적임도 전혀 없고 바를 때 로션처럼 정말 촉촉해요. 그리고 둘 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이 넘는다는 거. 우둥 바로 얘는 투쿨포스쿨의 바로 얘는 투쿨포스쿨의 워터풀 선 에센스 제품이에요. 에센스 난다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혁명인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이 투쿨포스쿨의 선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외선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되게 신박하지 않나요? 약간 아쿠아 텍스처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물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물같이 흐르는 느낌. 세수를 하고 스킨을 바르고 에센스를 하고 뭐 로션 같은 거 살짝 얇게 바르고 조금 있다가 선크림으로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귀찮을 때 이 투쿨포스쿨 선 에센스 하나로 그냥 씻고 나오자마자 세수하고 나오자마자 수건으로 벅벅벅 닦고 바로 얘로 바릅니다. 엄청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물처럼. 그리고 정말 선크림 같지도 않게 진짜 물같이 촉촉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귀차니즘이다. 이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올인원 선 에센스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단점까지는 아닌데 얘가 너무 얇은 텍스처다 보니까 뭔가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라고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면 얘 바르고 살짝 그 위에 또 선크림 같은 걸 바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두둥! 여러분, 뭔지 안다고요? 이니스프리 마이 쿠션이라고요? 맞지만 여러분, 이것은 일반 마이 쿠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 쿠션이라고요! 선케어에서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지수도 중요하지만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 어쩔 거야. 우리가 집에서 선크림이나 선 에센스 이런 걸로 바르고 나왔어요.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또 덧발라야 되고 밖에 야외에 계속 있으면 사실 자외선 차단 지수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메이크업이 시간이 지나면 좀 무너지고 지워지듯이 똑같이 선케어 제품도 그렇게 무너지고 지워지거든요. 근데 사실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를 수도 없고 화장을 다 싹 다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내 피부가 상하겠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싶을 때 딱 이 이니스프리의 선쿠션을 딱 접하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생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페이스샵에 그 선쿠션을 써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괜찮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막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기름이 좀 번들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를 때는 촉촉한데 바르고 나서는 되게 보송한 느낌? 여름에는 사실 광 나는 것보다는 보송한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성애자인 저도 오늘은 또 이렇게 파우더 표현을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약간 바를 때 쿨링감도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내려줘서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수정 메이크업으로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 위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메이크업에 선크림을 발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써보니까 100%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선쿠션을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칠 때 이 정도면 되게 소스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23호인분들은 처음에 쓰면 밝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컬러가 좀 중화돼서 그런 건지 좀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여기 당연히 선쿠션이니까 여러분 커버력은 1도 없습니다. 약간 퍼플 베이스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를 때 확실히 쿨링감이 약간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쿠션으로 만든 분은 상 줘야 돼, 상 줘야 돼. 쿠션 만든 분들도 그렇고 쿠션을 만든 분들도 상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만큼 찍었어요. 컬러는 이 정도, 밝아요, 이 정도로. 또 이게 허예즈 약간 피부 톤업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또 무난하게 학교에서 메이크업 안 하고 이 제품 하나만 써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좀 막 엄한 규정인데는 막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걸 이렇게 쓱쓱 닦아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쿠션 같은 경우는 사실 휴지나 이런 걸로 닦아도 절대 묻어날 일이 없잖아요. 게이득? 일반적인 미백 크림 바를 바에는 사실 이런 선쿠션 바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미백 크림은 저는 정말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마이 쿠션 같은 경우는 케이스도 되게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쓰다 조금 질렸다 하면 또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도 되고 일반적인 그 이니스프리 쿠션이랑 또 호환도 되거든요? 마지막이라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께 완전 추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라인들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선스프레이랑 선스틱! 끝! 이런 선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뜻하게 발리고 뭐 밀리거나 뭉치는 것도 정말 전혀 없이 균일하게 싹 발리기는 발리지만 뭐 자외선 차단 지수는 사실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스프레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가스도 그렇고 몸에 사실 안 좋대요, 그닥.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를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스틱으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쉐딩 스틱, 하이라이터 스틱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선스틱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되게 뭔가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한 제품인 것 같아요. 선스틱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크림이나 뭐 쿠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건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선스틱을 사용을 할 때는 너무 극건성인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정말 이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기초 케어를 조금 탄탄하게 하시고 아니면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먼저 바르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선스틱은 그냥 내가 쇽쇽쇽쇽 해가지고 바르고 싶다 하는 부분에만 이런 선스틱으로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도 같이 해드리고 선케어 라인들 중에서는 이런 라인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이 제품들 중에서 장점이 어떤 게 있고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짚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예니 채널 구독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여름에 저처럼 예전에 과거의 예니처럼 아 귀찮아, 아 손가락 안 발라도 돼, 살 안 타 이러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선케어 제품들로 꼭 여름철에 관리 잘하셔서 피부도 여러분들 이쁘게 관리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예니에게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자야지. 안녕.